사람이 죽으면 딴 동물이 되든지 딴 사람이 됩니다. 또 동물도 죽으면 사람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화가 있냐면요. 길을 가는데 피타고라스가 어떤 사람이 개를 막 때리고 있었답니다. 그런데 가만히 피타고라스가 듣고 있더니 그 사람한테 막 가더니 야, 개를 때리지 마라.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? 아니, 이게 내 개인데. 그랬더니 피타고라스가 이 개는 전생에, 지금은 개지만 전생에는 내 친구 누구누구였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. 그러면서 이 친구 참 불쌍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개를 데리고 갔답니다. 또 하나는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제 콩 먹는 걸 싫어했어요. 그 다음에 그 채식주의자였습니다. 아주 철저한 채식주의자였는데 그래가지고 채식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콩은 싫어했어요. 콩을 싫어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씹어서 뱉었을 때, 생콩을 씹어서 뱉었을 때 그 나는 냄새가 뭐 피비린내하고 똑같기 때문에 싫다. 왜냐하면 피타고라스는요, 신한테 제사를 지낼 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염소나 닭 이런 걸 잡습니다. 신전에서. 그럼 피가 나오겠죠. 그런 제물을 바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. 그리고 그게 안 좋다.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순수함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옷도 흰 옷만 입었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사륙을 안 하겠죠. 그런데 그래서 채식을 했고 채식을 하는 중에 이제 콩이 채소인데 콩은 싫어했습니다. 뭐 그런 이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황소가 콩밭에 들어가서 콩잎을 막 따먹더랍니다. 그래서 그 황소 주인한테 야, 저 황소 보고 콩을 먹지 말라고 해라. 그랬더니 주인이 픽 웃으면서 아니 내가 황소한테 얘기한다고 제가 듣냐. 당신이 가서 얘기하시오. 그랬답니다.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뚜벅뚜벅 가더니 황소의 귀에 대고 야, 콩 먹지 마. 딱 그러니까 황소가 그 피타고라스를 보더니 그 콩밭에서 그냥 나와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그 콩을 안 먹었답니다. 실제로. 굉장히 희한한 사람이죠.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발휘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아주 많은 예가 있는데요. 이런 예도 있습니다. 어떤 사람하고 걸어가는데 뭐 이제 신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요. 저 하늘에 독수리가 막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어요.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저 독수리를 조종할 수 있냐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 그랬더니 피타고라스가 아무 말 없이 독수리를 이렇게 팔을 뻗고 독수리를 가르쳤답니다. 그랬더니 그 독수리가 피타고라스의 그 팔에 딱 얹어서 조용히, 아니면 독수리면 굉장히 사납지 않습니까? 근데 조용히 앉아있다가 쓰다듬으니까 조금 있다가 날아갔대요. 뭐 이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는 사실은 우리가 수학자로 알고 있지만 그 전에 피타고라스 학파를 만든 이유가 바로 신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가고 신성해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르죠. 어쨌든 자 현재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약 한 증명 방법이 400가지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많죠. 아마 한 정리 중에서 이만큼 정리의 증명 방법이 다양한 것도 없을 겁니다.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루미스라는 사람이 1960년대 후반에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법만 모아가지고 더 피타고리안 프로포지션이라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. 그 책에는 약 한 300개 이상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어요. 근데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수학자 중에서도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새롭게 증명한 사람도 있습니다. 굉장히 흥미롭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그 중요하고 재미있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과연 서양에만 있었을까요? 아닙니다. 동양에도 있었습니다. 자, 동양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었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알기 전에 먼저 중국하고 우리나라, 즉 동양의 고대 수학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.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좀 습기가 많죠. 그래서 물건들이 잘 썩습니다. 또 옛날에는 종이가 아직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글씨를 또 책을 어떻게 만들었느냐, 대나무를 잘 곱게 잘라서 그 대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. 우리는 그것을 죽간이라고 합니다. 그 죽간이
보통 우리가 그 연속극이나 옛날 그 우리나라 무슨 영화나 연속극 할 때 그 나오죠. 이렇게 종이책을 보는 게 아니고 대나무 책을 이렇게 두루마리를 보고 합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썩습니다. 잘 썩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동양의 수학이 보존되기가 힘들었어요. 썩어서.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진시황 잘 알죠?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분석행위가 있었습니다. 진나라 때. 근데 그때 뭐냐? 분서, 책은 불태우고 갱유, 유학자들은 다 땅에 묻었습니다.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, 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요. 그래서 책을 다 없앴습니다. 그래서 그때 많은 자료들이 소실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,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주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동양의 수학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서양의 수학보다는 훨씬 힘듭니다. 서양은 린드 파피루스라든지 점토판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괜찮은데 우리는 사라졌어요. 그래서 그걸 좀 알기는 힘듭니다. 자, 근데 예전에 그 우리나라와 즉 우리나라 중국을 포함한 동양은 사고방식이 서양과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. 우리는 경험, 또 서양은 이성을 중시했습니다. 그래서 서로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하는 방법도 조금 달랐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수학의 대부분은 서양 수학에 기초를 한 겁니다. 그래서 논리적이고 뭐 이런 걸 따지죠. 경험적인 것보다는. 근데 동양에서도 예전에 그런 논리적인 걸 따져야 된다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그게 누구냐? 바로 묵가라는 집단이었습니다. 묵가는 피타고라스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묵가의 대표자가 바로 묵자입니다. 묵자. 근데 그 묵자가 지은 책이 묵자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 책에 보면은 수학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. 그 사람들 이 묵가의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? 이게 이제 기술적인 어떤 기술을 중시하는 집단이고 좀 분류가 하층부류였어요. 근데 그때 이제 공자가 있고 공자의 유교가 있고 이 묵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도가 있지 않습니까? 도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 묵가가 유독 논리적인 걸 많이 따졌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이 공자의 사상인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유가에 밀리게 되죠.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묵가들이 어떻게 수학을 했는지 어떤 수학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